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박교수의 C 강의 28번째. 오늘은 퀵 정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퀵 정렬은요, 합병 정렬과 비슷한 분할 정복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전체 리스트를요, 두 개 리스트로 분리시켜요. 그리고 각각을 퀵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보셨던 합병 정렬은요, 균등 분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두 개의 리스트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퀵 정렬은 비균등 분할 방식인데 부분 리스트의 크기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분 정렬을 나눌 때 피벗이라는 놈을 사용해서 피벗을 중심으로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피벗을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평균적으로 매우 빠른 정렬 방법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입력 자료가 18, 14, 17, 20, 25, 13, 16, 22, 40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분할시켜요. 분할.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배열에서 피벗 제일 앞에 있는 18을 기준으로 18보다 작은 리스트를 만듭니다. 14, 17, 13, 16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8보다 큰 리스트를 만듭니다. 20, 25, 22, 40 이렇게 두 개의 부분 배열로 분리시키죠. 정복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각 부분 배열을 정렬시킵니다. 13, 14, 16, 17. 그 다음에 20, 22, 25, 40 이렇게 부분 정렬시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합. 두 개의 정렬된 부분 배열을 통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예제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얘가 있으면 이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18이라고 하는 놈을 피벗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원소, 작은 레코드 값을 가지는, 그죠? 작은 레코드들을 모으고 피벗보다 큰 값들을 모읍니다. 그죠? 그리고 피벗보다 작은 값을 퀵 정렬하는 거죠. 그러면 13, 14, 16, 17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피벗보다 큰 놈, 얘도 퀵 정렬합니다. 그죠? 그러면 20, 22, 25, 4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정렬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합병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피벗보다 작은 값 혹은 피벗보다 큰 값 정렬 안 된 얘들은 또 어떻게 정렬하느냐? 그죠? 부분 배열을 어떻게 정렬하느냐? 이 부분 배열 역시 더 작은 부분 배열로 나눕니다. 어떻게? 14라고 하는 놈을 피벗으로 삼아서 얘보다 더 얘를 중심으로 얘보다 더 작은 값 14, 얘보다 더 큰 값 16하고 17이 있죠. 그죠? 예, 얘를 나눕니다. 그리고 17, 16을 또 분할해서 퀵 정렬하는 거죠. 그죠? 그럼 16, 17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얘들을 모두 다 합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구현은 어떻게 하느냐? 퀵 정렬은요,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합니다. 재기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 left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여기 함수의 리스트에는 배열 원수들이 있고 left와 right는 이 정렬할 구간이 들어있어요. 이 구간 값에서 레프트 값이 라이트보다 더 작다. 그럼 분할이 가능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파티션 함수를 불러가지고 리스트를 레프트 라이트를 가지고 이제 파티션 시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 함수는 중간 과정을 출력해 보는 거고요. 퀵 소트 해가지고 리스트에 있는 left는요 q 마이너스 리스트를 left부터 q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리스트를 q 플러스 1부터 right까지 이렇게 부분 정렬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다시 정렬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재기 함수를 써서 매번 배열 원수를 분할시키고 퀵소트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파티션이 해주는 거는 두 개의 부분 리스트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즉 파티션 함수를 통해 가지고 left하고 right 쪽에다가 한쪽에는 pivot보다 더 작은 값, 한쪽에는 pivot보다 더 큰 값을 모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좀 보시다시피 코드가 상당히 복잡하죠. 예,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프린트 함수는요 중간 결과를 보는 것이고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이 퀵 정렬 전, 퀵 정렬 후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보셨던 자료들을 가지고
정렬을 해보면 퀵 정렬 전에 있던 18, 14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던 것들이 정렬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정렬 전 리스트를 출력해보고 퀵 정렬의 과정을 한번 출력해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퀵 정렬 과정을 보시면 우선 리스트에 있는 레프트를 피봇을 해가지고요. 피봇을 중심으로 리스트의 왼편에는 피봇 값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도록 피봇 값보다 큰 레코드를 선택해가지고 선택해보고요. 리스트의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작은 레코드를 선택해가지고 두 개의 값을 서로 스와핑 해줘버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초기 리스트 배열의 초기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그죠? 18, 14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놈을 리스트의 레프트, 요 놈을 리스트의 라이트라고 합시다. 자, 리스트의 레프트를요 피봇으로 삼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것들을 쭉 늘어놓고 피봇 다음에 있는 놈을 로우,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이 참조를 합니다. 저 로우는요 리스트의 왼편에서부터 로우를 증가시켜 가지고 피봇 값보다 큰 레코드를 찾고요. 하이 쪽에서 보면 리스트의 오른편에서부터 하이를 감소시키면서 피봇 값보다 더 작은 레코드를 찾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4는 18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로우 값을 증가시킵니다. 17은 18보다 더 작죠? 또 증가시킵니다. 20은 18보다 더 크네요. 그죠? 이제 중지합니다. 자, 이제 하이 측에서는 40하고 18을 비교합니다. 40이 더 크죠? 하이를 감소시킵니다. 18하고 22를 비교합니다. 22가 더 크죠? 하이를 감소시킵니다. 18하고 16을 보니까 16이 더 작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스왑을 시켰습니다. 리스트의 로우하고 리스트의 하이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트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로우하고 하이를 다시 일씩 증가시키고 또 일씩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각각이 얘를 참조하고 있겠네. 그죠? 자, 25는 18보다 더 크죠? 그죠? 예, 멈춥니다. 13은 18보다 더 작죠? 그러면 또 하이하고 로우는 여기서 멈추고 이 로우하고 하이 값을 스와핑 시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로우 값을 다시 1 증가시키고 하이 값을 1 감소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가 로우보다 더 작아졌죠? 이제 루프는 종료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스트의 레프트에 있는 18하고요. 리스트의 하이에 있는 13얘를 스와핑 시켜줍니다. 그러면 18을 기준으로 작은 놈은 왼편, 큰 놈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피벗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에 정렬됩니다. 그죠? 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재기적으로 도는 거죠. 그죠? 요거를 라이브러리로 구현해 놓은 게 있어요. Q 소터 해가지고 구현해 놓은 게 있는데 각각은 한번 함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우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Q 소트라고 하는 요놈을 호출합니다. 첫 번째는요, 배열 원소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배열이 여기 들어있죠. 네, 배열을 참조하는 포인트 값으로 파라미터를 넘겨주고요. 자, 맥스 사이즈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배열의 크기가 들어가겠죠. 그죠? 원소의 크기.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바이트짜리 원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인트를 세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네 번째 파라미터는 컴페어 함수예요. 컴페어 함수. 그래서 컴페어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값에서 B 값을 뺍니다. 즉 A 값을 요 인트형으로 캐스팅 해가지고 A가 B보다 크면 양수, 같으면 0, 작으면 음수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데이터는 내림차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자, 이제 퀵 정렬의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퀵 정렬은요, 피벗 값이 전체 리스트의 중간 값일 경우는 매우 효율적이죠. 중간 값을 기준으로 반씩 딱 나누면 되니까. 근데 이제 피벗 값이 매번 최대 값이나 최소 값일 경우는 분할 리스트 두 개가 매우 불균등하게 나누어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이 1부터 9까지 돼 있어요. 그럼 피벗 값이 제일 먼저 1을 기준으로 큰 놈, 작은 놈 나누겠죠. 1보다 작은 놈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또 나누겠죠. 3을 기준으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정렬하는 과정을 보시면 엄청나게 깁니다. 그죠? 이 n 제곱번의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원소들이 미리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한번 정렬을 시켜 볼게요. 우선 과정에서 피벗 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 봅니다. 그죠? 요 리턴되는 피벗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처음에는 피벗 값이 피벗의 인덱스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됐다가 하면서 이게 매우 불균등하게 또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트는 이 원소들 중에서 중간값, 미디언 값을 피벗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미디엄을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 리스트에서 임의의 원소 3개를 뽑아가지고 중간값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미디언 오버 3 해가지고 3개 중에 중간값을 뽑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정렬할 원소의 개수가 n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한 10개 이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삽입 정렬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어느 정도 n이 크면 이제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기 함수는 호출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출할 때 연산이 많이 들어가요.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을 전부 스택에 집어넣고 이렇기 때문에 재기 함수 호출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C 언어의 qsort 함수를 퀵소트 라이브러리를 쓰면 매우 효율적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골고루 나눠질 경우는 전체 복잡도는 n 로그 n인데요. 이와 같이 피벗이 아주 불균등하게 그죠? 나눌 경우는 n 제곱번의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정리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퀵소트는요 분할 정복 방식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평균 시간 복잡도는 오드 n 로그 n입니다. 또한 이거는요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이 없고 추가적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단점은 정렬된 데이터일 경우 수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